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수학은 미래다의 금사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등식 A-1 플러스 B-2i는 B-3i가 성립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독소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A-1은 2이고 B-2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값을 연립해서 A 값과 B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2가 된다. 이와 같이 확인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요. 2번 가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A-B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한 것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밑에 있는 식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3A-B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를 정리를 하시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을 간단히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항식 2x-3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전개한 식이 다음과 같다. 그럴 때 실수 AB의 값의 합은 얼마냐? 라고 있네요. 자, 보시면 2x-3y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하면 그냥 차근차근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전개해보면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2x 3y 더하기 2배의 3y 1 더하기 2배의 2x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들을 일단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면 자, y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y의 개수. xy의 개수가 여기서 나오고 y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나오네요. 따라서 y제곱의 개수 a는 9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판별식으로부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이놈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의 개수를 확인합시다. 자, 계산을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8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했더니 3k의 제곱은 48이죠. k의 제곱은 1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k2 이렇게까지 나올 텐데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k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의 개수는 4개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자, 5번 보시면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차함수와 직선에 해당되는 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이차함수, 그 다음에 직선 2x 플러스 5가 만나야 되므로 두 개를 갖다 해놓고 문제를 푼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2x 플러스 5가 되고요. 넘겨서 주어진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곧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의미하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해서 주어진 등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때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판별식 계산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정리를 했더니 9가 되고요. 아니네요. 자, 24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a의 범위는 6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5.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등식으로부터 AB의 값을 구해서 두 A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미 아시고 있지만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계산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안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주어진 놈을 그대로 i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바꿔서 이거 2i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는 3i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 하나하나를 모두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하나씩 바꾸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루트 2i 곱하기 그 다음에 2 루트 2, 2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i 그 다음에 얘는 3 루트 3i 마지막으로 2i 그 다음에 6 이와 같이 식을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고요.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놈이 a 플러스 bi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좌변을 식을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값 a 값과 b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4인가요? 마이너스 4i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3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i 요놈이 a 플러스 bi가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는 a 플러스 bi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 이퀄 0이 한근이 5 플러스 루트 2i일 때 실수 mn에 대하여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한근이 5 플러스 루트 2i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5 마이너스 루트 2i일 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한근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한근이 다음과 같이 혈례근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독속 혈례근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실계수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어 있는 상태죠. 실수 mn에 대해서 한근이 5 플러스 루트 2i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5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이게 독속 혈례근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n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근 나왔고 또 다른 근 하나 또 있으니까 자, 주어진 두 개의 근으로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 이퀄 0으로부터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m이고요. 계산을 했더니 10이 되네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했더니 25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네요. 25 플러스 2 해서 27 되겠죠? 따라서 요놈이 n이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n에 해당되는 값은 n 플러스 n은 27 마이너스 5 해서 22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항식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자,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과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같은 걸 이용할까 해서 봤더니 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접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고요. 2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를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자. 되셨나요? 직접 하나씩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q1 플러스 r1을 직접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 곱해서 식 정리해 나가죠. 되셨나요? 아, 여기 4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2x의 제곱 곱했더니 2x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눗셈은 여러분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빼시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x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또 빼시면 없어지고요.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5. 자, 계산하시면 5x의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형태로.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해서 좀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계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요놈은 qx가 몫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요. 따라서 q1은 1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으면 6이고요. 그 다음에 R1은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따라서 Q1 플러스 R1은 6이 된다. 되셨습니까? 네, 앞에서 8번 문제를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가 x 제곱 플러스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오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주어진 등식으로부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x에다 0 대입하면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0으로 날아갈 거고요. 쭉 집어넣었더니 1은 b가 나오고요. 그래서 b는 1이구나.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또 다른 관계식 하나 놓쳤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여기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모두 없어지고요. 이렇게 b 값이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1이네요. 자, 따라서 a 값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qx 더하기 자, 이제 주어진 ax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q1, r1 확인하시면 되겠죠? 주어진 등식으로부터 q1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x에다 양변을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더하기 4 더하기 4 플러스 1이고요. 1 집어넣었더니 2q1이네요. 1 집어넣으면 0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q1 값이 여기서 결정이 되죠. 계산을 하면 12고 q1은 6. 그 다음에 이제 R1은 이것이 RX이기 때문에 R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Q1 플러스 R1은 6이 된다.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9번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은 다음과 같이, B제곱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합차공식으로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A의 6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자료가 A제곱과 B제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A제곱과 B제곱 형태에 해당되는 관계식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놈이 A제곱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제곱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활용 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A제곱과 B제곱 형태에 해당되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쭉 해나갈 거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b제곱의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자, 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했고 난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제곱은 3 루트 2 플러스 3이고 b제곱은 3 루트 2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두 개를 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계산을 하시면 이놈이 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두 개를 곱해서 정리를 하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a제곱 b제곱을 정리를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값을 이제 여기다가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은요 준식으로부터 6의 세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9고요. 그 다음에 다시 6. 이렇게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값 378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고요. x에 대해서 f의 x-a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a-b의 값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x-a라는 놈은 fx-a라는 것은 x 대신 x-a를 대입한 식이네요. x-a의 제곱 x-a 더하기 1이 되더라. 이를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쭉 전개를 해서 해당되는 모양과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계수 비교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a 값과 b 값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1이네요.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1의 x고요.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놈이 최종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되더라. 되셨나요? 따라서 2a 플러스 1은 7이 되고요. 따라서 a 값은 3이네요. 자, a 값이 3으로 나왔고 a가 3이니까 3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b를 계산을 하시면 b는 13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a-b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이고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fx를 x-a, x 플러스 b로 나눌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3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무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제로가 되더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3차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x에다 양변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b는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b는 6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이제 이 b 대신 6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했더니
원래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되더라. 그런데 이 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1이 인수로 갖고 있으므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하면 1 집어넣어서 1, 1은 1이고요. 1a 플러스 1 올라갔더니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그래서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은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은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인수분해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x-1의 제곱 곱하기 얼마 이와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은 뭐냐면 주어진 이 식은 결국 얘는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x-1 곱하기 세모구나. 따라서 이 밑줄 친 부분은 곧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놈과 이놈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6이라는 값은 x-1 곱하기 세모가 되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좌변에 해당되는 놈은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양변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 대신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더하기 a-6은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a가 결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a 값은 4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4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 b는 2가 된다. 자, 이제 fx를 주어진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fx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고요. 얘를 다음과 같이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무언가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근데 rx는 현재 지금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1차 이하에 해당되는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rx를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때 주어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연립하여 a 값과 b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8 플러스 2고요. 그러면 4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플러스 14네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더라.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정리를 해놓고 이거 갖고 이제 두 부분을 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a 값과 b 값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x에다 3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a 값과 b 값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요 a, b와 이 a, b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해당되는 값, 이때 만들어지는 값은 a 값이 1, b 값이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a는 1이고 b는 4가 되더라. 연립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집어넣으시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4가 돼서 R3에 해당되는 값은 7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어떤 물체를 초속 40m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려서 t초 위에서의 높이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주어진 식을 먼저 보면 이렇어요. y는 마이너스 5, t로 묶었더니 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차함수 형태고 최고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때는 8일 거고요. 이때는 0이겠죠. x축, y축. 되셨나요?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냐면 지면으로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높이에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의 높이는 80m냐? 라고 물었는데, 즉, 이때에 해당되는 최고점에 해당되는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t 4에서 최고 높이가 나오겠죠? 최고 높이가 나온다. 따라서 주어진 값에다가 4를 대입하면요. 4를 대입했더니 최고 높이는 5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러면 80m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놈은 맞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물체를 쏘아 올린 후 2초 이상, 5초 이하에서 t 4일 때 물체의 높이는 최고점에 도달을 하죠. 2초부터 시작해서 5초까지면 여기 있을 거예요. t가 2일 때서부터 5초까지. 이때 해당되는 놈은 다음과 같은 구간 내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되셨습니까? 그때 물체의 최소 높이는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t 2일 때 이때가 최소 높이가 되겠구나.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최소 높이는 따라서 60m 이렇게 결정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물체를 쏘아 올린 후에 U초와 V초 후에 물체의 높이가 70m가 되었다. 최고 높이가 지금 현재 80m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되셨나요? 그런데 물체의 높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70m가 되었을 때 해당되는 시간의 곱이 16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가 궁금한 거예요. 얼마일 때? 70일 때. 따라서 해당되는 주어진 식이 높이에 해당되는 식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0t인데 최종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냐면 70이 되고 싶은 거네요. 얘가 70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70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요 놈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값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5로 묶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4는 0이에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이 v와 u 두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근각의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곱이 16이 아니라 1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고 디귿이 틀린 형태가 되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 c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 p가 있고요. p, a, b가 곡선 위를 따라서 움직일 때 A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입니다. 되셨나요? P라는 점은 A서부터 C까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이다. 됐죠? 따라서 P라는 점은 A, B인데 이 B라는 값은 주어진 X좌표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되는 값이다. 따라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놈은 3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3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3a 플러스 b는 b 값이 다한 것 같으므로 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요놈의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네요. k의 최대최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점 P는 A서부터 출발을 해서 C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P에 움직이는 좌표는 X좌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C까지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먼저 주어진 식 먼저 보면 y 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따라서 B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얘가 1이고요. C점의 x좌표는 4가 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냐면 A서부터 출발해서 C까지 가기 때문에 이때 스몰 a는 0서부터 4까지가 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0서부터 4입니다. 되셨나요? 우리는 K라는 값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 범위에서 움직일 때 그때 K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 이게 바로 13번 문제네요. 자, 그러면 K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의 최대 최소 값을 갖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면 a-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K축이고 여기가 A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축의 방정은 지금 1이고 1일 때 3이 된다. 3.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A의 범위는 0서부터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서부터 4까지 움직이면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따라 최소값은 3일 때가 최소네. 최대는 4일 때가 최대이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최소값을 m이라고 하면 최소값은 3이고요. 최대값은 주어진 식에다가 4를 대입한 케이스. 되셨나요? 그래서 4를 집어넣었더니 3이 되고요. 3의 제곱은 9여서 12가 된다. 따라서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해당되는 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최종적으로 낮은 플러스 m이 1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다음과 같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Z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z의 n제곱으로 정의하고 있을 때 주어진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계산했을 때 p 플러스 qi가 되더라. 그때 3p-5q는 얼마가 되는지. 따라서 먼저 우리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z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z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떤 복소수인지 모르니까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조건 가로부터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켤레 복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냐면 2a인데 그 값이 2다. 따라서 a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으로부터 a 플러스 bi 마이너스 i에 a 마이너스 bi를 계산을 했더니 정리를 좀 하면 얘는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b는 0이 되더라. 식을 먼저 정리를 좀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a-b의 마이너스로 묶으면 a-b의 i 콜 0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a랑 b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a랑 b는 같은 값이야. 아까 앞에서 a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1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복소수 z를 확인했습니다. 복소수 z는 자, 둘 다 1이었기 때문에 1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자, z를 제곱을 해보면 어떤 값이 되느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되겠죠? 자, z의 4제곱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고, f2는 z를 2번 곱한 놈이야. f4는 z를 4번 곱한 거야. f6은 z를 6번 곱한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z의 4제곱은 값이 얼마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z의 6제곱은 자, 이거 2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i. z의 8제곱은 16. 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형태대로 식의 값이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와 같은 값이고요. 자, 보시면 2분의 f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f4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f6 뭐 2의 4제곱분의 f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의 10제곱분의 f20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을 했더니 식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얘는 f2가 2i니까 집어넣으면 약분이 돼서 얼마가 되냐면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f4는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집어넣으면 약분이 돼서 1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계산이 쭉 이어질 텐데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 4개씩 묶어서 더하면 제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쪽은 4개씩 4개씩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구나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는 토탈 10개고 4개씩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2개가 남을 거예요. 마지막 2개가 i와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남겠네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고 얘가 p 플러스 qi구나.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1, q 값은 1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3p-5q이기 때문에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과 같이 조건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가조건으로 만들어진 g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가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나조건에 집어넣어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4 곱하기 fx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0x 곱하기 fx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좌변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4의 fx가 되고요. 얘는 4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4배의 x-3, x-2 곱하기 fx가 나오고 이 값이 최종적으로 얘가 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등식으로부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3과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3 집어넣었더니 3의 27 플러스 9a 플러스 3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를 넣읍시다. 2를 넣으면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 플러스 b 다음과 같이 연립할 수 있는 두 개의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자,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을 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식으로부터 A 값과 B 값을 확인을 했습니다. 쓰겠습니다. 4배의 x-3, x-2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자, 주어진 놈이 3차식인데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변에 해당되는 식은 x-3과 x-1을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fx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찾겠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조립제법 먼저 쓰겠습니다. 2, 1 내려왔더니 2 올라갈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주어진 식은 x-2 그리고 x-3 여기도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 거죠.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x 플러스 1 이렇게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우변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변과 우변으로부터 fx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으실 수 있고 fx는 이거구나 4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부터 g4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g4에 해당되고 g4는 가 조건으로부터 x 대신 4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16 플러스 24에 f4를 계산하시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값은 40 곱하기 4분의 5 따라서 답은 5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2차 다항식입니다. fx에 대해서 fx의 제곱을 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4k 제곱이었다. 자, 보시면 fx의 제곱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k 제곱이다. 또 하나는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더니 똑같이 나머지가 4k 제곱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주어진 두 개의 등식을 변형을 해서 4k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3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4k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냐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라는 식은 위에 거랑 밑에 게 똑같네요. 그런데 얘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x제곱 플러스 3으로,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주어진 좌변을 인수분해를 하면 x-2k이고요. x 플러스 2k인데 얘가 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갖는다. 되셨나요?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다항식 두 개를 곱하면 4차 다항식이 될 것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좌변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변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x 플러스 n이 곱해지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된다. 자, 보시면 두 개의 2차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n으로 바꿔서 쓰고 x제곱 플러스 9로 바꿔서 쓰면 요놈을 전개했을 때 2차 다항식이 되고 여기가 하나의 또 다른 2차 다항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개의 2차 다항식의 곱으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fx-2k라는 다항식과 fx 플러스 2k라는 다항식을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한 형태의 모양이 되더라. 따라서 얘를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m의 x 더하기 3m이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식은 정리를 했더니 2배의 fx가 될 것이고요.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m의 x 더하기 3m 플러스 9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fx라는 놈은 2분의 1에 2x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m의 x 더하기 3m 플러스 9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굳이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m의 x 더하기 2분의 3m 플러스 9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fx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고자 하냐면 k 값을 구할 겁니다. 자, k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원래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만들어놨던 요 식, 자, 첫 번째 식, V표 되어 있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fx에 해당되는 모양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k 값을 먼저 구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m의 x 더하기 2분의 3m 플러스 9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3 곱하기 세모 더하기 4k 제곱이 되더라.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냐면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됩니다. 81은 4k제곱. 따라서 k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4분의 81이구나. 따라서 k값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여야 되는데 k값은 2분의 9로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문제상에서 양수 k에 대해서 필요로 한 값을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중에서 양수값에 해당되는 값 2분의 9만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k값을 구했기 때문에 구한 k값으로부터 필요로 한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m의 값을 구해서 이제 모양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럼 m의 값을 통해서 모양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 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에 해당되는 몫이 x 플러스 m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몫 qx에 해당되는 놈은 뭐냐면 x 플러스 뭐가 된다? m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m에 해당되는 모양을 좀 찾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다시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k값이 2분의 9인 걸 알았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값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9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놈이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m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9의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fx는 모양이 무엇이었냐면 요놈이었죠. 자, 주어진 식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해당되는 모양의 값을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한 놈은 2차식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놈으로부터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m의
x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9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9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식이 지금 주어진 관계식 요놈과 요놈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놈은 얘, 한 놈은 얘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두 개의 2차식의 곱 형태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n이 마이너스 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9와 x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x제곱 마이너스 이게 좌변이죠. 우변도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이거는 우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m의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했던 것이 k값 2분의 9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의 값이 마이너스 3을 찾았기 때문에 qx라는 놈은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qx이다. 따라서 qx는 x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은 q 마이너스 2 플러스 4k는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값은 13이 된다. 되셨나요? 자, 이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 풀이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7번부터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과정을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답안 작성을 완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다.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래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면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현재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따라서 합과 곱의 값을 구해놨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식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하였더니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cx 플러스 t로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다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은 0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값이 정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좌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a 값을 계산을 하면 자, a 값이 얼마가 나오죠? 주어진 놈 정리했더니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 1번 풀이가 끝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2번을 풀려고 봤더니 우리는 이제
B, C, D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풀이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한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5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놈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합시다. 따라서 자, 조립제법을 하면 2가 내려올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등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여기 인수분해가 다시 한번 됩니다. 2, 1, 그 다음에 3,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주어진 놈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3으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b와 c와 d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고 b는 2가 될 거고요. c도 2가 될 것이고 d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전체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이 나와 있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식의 모양이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를 t라고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좌변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를 t라고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의 제곱 플러스 kt 더하기 10이 집어넣었더니 t 플러스 a와 t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t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t 플러스 a, b가 돼서 a 곱하기 b가 10이구나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10이 되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a에 b에 해당되는 값이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가 되는 값 두 개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1,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2,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들, 즉 이때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값은 11,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7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답안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감점을 당하게 된다.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처음에 약간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원래 해당되는 놈은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x에 대한 식이었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a와 b 값을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얘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2차식의 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갖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케이스는 제외시키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플러스 b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11, 마이너스 11, 7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문제가 좀 길기도 하고요. 조건도 약간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 가조건과 나조건으로부터 가조건에서 1번 문제를 풀게끔, 나조건으로부터 2번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문제를 나누어서 두 문제로 분리시켜 놓은 케이스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고요. fx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다. 그런데 가조건을 봤더니 얘는 a,6과 b,6을 지나고 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네요.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고요. 되셨나요? 그런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a,6을 지나 그리고 b,6을 지나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요. 되셨나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fx야.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놈 중에서 a,6과 b,6이 주어진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 이 y 값이 6인 하나의 직선을 생각할 것이고요. y가 6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과 y는 fx와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a고 하나가 b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고 그리고 y 이퀄 6과의 교점을 통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하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6이라고 놓고 여기서 x를 확인을 하시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6은 0이 되고요. 그때 해당되는 a 값과 b 값의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a 곱하기 b가 n-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값이 문제의 조건에서부터 마이너스 12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n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2번 문제로 갈 거예요. 자, n의 값은 마이너스 6인 거 1번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6이야.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건 나를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fx와 마이너스 x-6과의 x좌표가 c하고 d가 된다. 자, 위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 fx에 해당되는 식이 무엇이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이 두 개를 갖다고 놓고 풀었을 때 해당되는 교점의 x좌표가 c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돼서 이항하시면 x제곱의 n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자, 아까 n의 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는 0. 되셨나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놈은 C고 한 놈은 D입니다. 따라서 C 플러스 D라는 놈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구나. 무엇으로부터? 근과 괴수의 관계로부터.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C 플러스 D에 해당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찾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놈은 무엇이냐면 M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y는 fx의 x축에서의 주어진 fx의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원래 fx가 이놈이었죠. 이놈 완전 제곱꼴로 축의 방정식 계산해 봅시다. x 플러스 2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m인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m인데 그 값이 나 조건으로부터 c 플러스 d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 플러스 d에 해당되는 값은 요 놈이니까 다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를 곱하면 m은 2m 플러스 4.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20번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이차 함수의 내용으로부터 A값, B값, 뭐 C값, D값과 같은 것을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필요로 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들을 m의 값과 n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3년 서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